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차남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크릿 경제연구소 VIP 회원님들과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미래의 시크릿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과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영웅 전차남 사료 뽀개기 1탄 종목으로 고려산업이란 종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고려산업이 어떤 회사이고,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가진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고려산업 본격적으로 같이 함께 뽀개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 전차남 추천주 정보체험 희망하시면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요. 010-8673-4901로 고려산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전화하면은 조금 고려산업에 대한 정보 좀 줄까? 네, 드릴 겁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010-8673-4901로 적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VIP 체험방 초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려산업도 물려있다면은 어디까지 좀 보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매수하지 않았다면은 매수 사인 드려가지고요. 제가 적정 매도가 올 때까지도 제가 직접 관리 도와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투자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은 타사 사이트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계좌가 박살나신 분들, 010-8673-4901로 고려산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낮에는 주식하고 밤에는 해외 선물하는 VIP 체험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순서입니다. 일단 이 고려산업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12개월 사이에 특별한 공시는 없었는지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가진 이슈 및 상승 모멘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회사가 올랐고, 그리고 그 모멘텀이 어떤 거기 때문에 올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진, 제가 저 영웅 전찬원 대표가 직접 이 회사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낼 겁니다. 즉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언제까지 가지고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 고려산업 뽀개기 영상은 끝나게 됩니다. 자, 영웅 전차남 추천주 정보체험 희망하시면은 010-8673-4901로 고려산업 적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이 고려산업이라는 회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1957년 7월에 고려건설 주식회사로 설립됐습니다. 자, 일단은 이 회사가 설립된 게요, 여러분들 70년 가까이가 넘은 거죠. 67년, 60년, 한 63년 정도가 된 거죠. 63년 정도가 됐어요. 한마디로 사료계 회사 중에선 삼성전자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사료관리법 근거에서 배합사료 제조업과 판매 사업을 영위한 목적으로 1976년에는 12월에 신한제본 배합사료를 공장을 인수합니다. 1957년에 회사가 먼저 설립됐고 76년에 사료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77년에는 배합사료 공장과 대구 배합사료 공장을 각각 준공을 했고요. 1991년 1월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관계사로는 모회사가 금강공업 등이 있고요. KSP 등 상장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비상장사는 국내 11군데와 해외 9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료 회사 중에서는 삼성전자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역사가 그만큼 오래된 회사니까요. 자, 상장사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금강공업이 최대 주주로 모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요, 회사 재무가 쓰레기고 회사가 운영을 정말 더럽게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대주주, 즉 오너 리스크, 오너가 부도덕한 행실을 하면은요, 이 회사가 60년 가까이 유지도 못하고요. 91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지만은, 상장한 지 20년이 넘었지만은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받거나 또는 관리 종목으로 전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그런 경우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12개월 사이에 특별한 공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제가 1년 사이에 공시를 봤는데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네, 되게 심심할 정도로 공시가 내용이 없어가지고 좀 이거를 좀 그나마 좀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은 좀 멋쩍어서 이거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지분이 직전 보고서에 비해서 이번 보고서의 지분이 1% 정도 줄은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신용 공여에 따른 담보권 신규 취득 변동으로 인한 거고요. 네. 한마디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분 공시가 나오면은 보통 주가가 올라가지고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도해가지고 지분이 변동됐다. 이런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공시 등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네, 지분이 준 게 아니죠. 한마디로 오너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오너 및 특수 관계자 리스크가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회사의 이슈는 어떤 거고,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가장 대빵입니다. 가장 대빵은 신성수 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고려대 상대 경영학과 졸업했고 대항개발주 그리고 현재 회장이십니다. 이사 회장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까 전에 보신 화면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고요. 고려산업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이 신성수 이사회장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 회장으로 선임이 되셨고요. 이게 왜 정치 테마주로 엮이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서 10월, 네, 홍정욱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야권 쪽에서 새로운 인물로 황교안을 제치고 조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홍정욱 관련주로 부수가 되면서 이 고려산업이 일주일 사이에 한 60%, 7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왜 홍정욱 관련주로 엮였는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역시도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에서 따온 거고요. 여기 임원 조직도를 보면은 회장이 고려산업의 회장인 신성수 씨고요. 그리고 이사진의 즉 임원진의 홍정욱 씨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맥주로 분류가 돼서 이 고려산업이 홍정욱의 관련주로 엮여서 항상 홍정욱 관련주가 올랐을 때 일주일 동안 한 50%에서 70% 가까이 상승 나온 거고요. 근데 이 홍정욱 같은 경우가 딸내미 즉 자식 동사를 잘못해가지고 딸내미가 마약 밀반입하다가 걸려서 홍정욱 관련주 하한가 맞고 홍정욱도 총선에 불출마한다고 해서 이 고려산업이 주가가 그 뒤부터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내리막을 좀 걷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만 보면은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아니 홍정욱이 이제는 출마도 안 할 건데 너는 왜 이걸 상승 모멘텀에 넣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꺼진 불도 무조건 다시 봐야 됩니다. 꺼진 불 또 다시 보지 않으면 다시 불씨가 나와서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홍정욱이 아직은 불출마를 한다고 했지만은 그 딸이 미성년자여가지고 법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무죄라는 거죠. 너 이제 다시는 하지 마라. 훈육 교육만 했다는 겁니다. 그럼 홍정욱은 즉 야권 쪽에서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제3의 인물, 제 새로운 인물을 계속 찾기 때문에 홍정욱이 계속 시장에서 총선 이슈, 즉 총선이 이번 5월 달에 있는데 5월에 있기 전까지는 홍정욱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려산업,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눌린 무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상승 모멘텀에 정치를 추가하게 됐고 홍정욱 카드를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정욱이 꺼진 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임종석이도 정치 출마,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꿈틀거려서 하인베스트들이 상승 나오는 것처럼요. 자, 두 번째 상승 모멘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ASF라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창일 때 사료 관련주들이 그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현대사료, 경농, 조비, 그리고 고려산업, 한일사료 등 사료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나왔고 또 장중에 상승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가 아픈 건데 사료 관련주가 왜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수혜를 받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돼지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사람도 아픈 이유가 뭘까요? 사람도 아무거나 주워 먹고 길거리에 있는 거 주워 먹으면요. 즉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사람도 탈이 나고 그리고 기생충에 감염돼서 구충제나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근데 돼지 같은 경우가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아시아권에 있는 동아시아권 국가들은요. 돼지 소는 안 그러겠지만요. 돼지나 개 같은 경우, 즉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잔반 처리합니다. 즉 사람이 먹고 남은 잔반 등이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이거를 돼지도 먹어라 이렇게 사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상한 건지 안 상한 건지 모르고 그냥 돼지를 주는 거죠. 근데 돼지가 이걸 먹고 한마디로 픽픽 쓰러지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즉 구제역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는 사람이 먹은 잔반으로 인해서 잔반을 돼지한테 사료를 줘서 돼지가 아프게 하지 말고 돼지도 강아지도 애완동물이도 사료나 또는 소도 여물이나 이런 사료 같은 걸 먹는데 돼지나 이런 돼지 같은 축산물도 이제는 잔반을 사료를 주지 말고 이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사료를 통해 가지고 건강한 돼지를 키우자. 건강한 돼지를 키워서 더 이상 돼지가 아프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이게 사료가 이제 조금 ASF, 즉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료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 즉 매출액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이 고려 산업을 비롯한 사료 관련주들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마디로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에 대한 사료 공급량이 확대될 거란 가능성의 수혜주로 분류. 즉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묻혀서 그렇지 지금 경기도 파주, 연천, 하천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들이 10개체나 10개체나 추가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열병 여파로 인해서 지금 양돈 농가는 한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후베이성 인근에서는 지금 조류독감도 발생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에서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중국에서 넘어왔죠. 자, 지금이 눌림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고려산업이요. 자, 세 번째 상승 모멘텀입니다. 대북입니다. 한마디로 대북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항상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엮여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는지도 설명을 드려야죠. 여러분들 소 생각하면은 이런 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소 생각하면 카우 생각하면은 그냥 머릿속에 이런 소만 생각합니다. 근데 소 같은 경우가 진짜 우리나라는 소를 잘 먹고 잘 먹이고 잘 키워서 그런지 소를 가지고 싸움까지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는 북한의 소입니다. 북한의 소는요, 그냥 몸집만큼 강아지 마냥 소가 갈비뼈가 다 보입니다. 한마디로 소도 못 먹는 곳이 소도 여물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먹은 잔반도 못 먹어서 그런지 소가 뼈를 드러내면서 한마디로 말랑깽이죠, 소가. 네. 여러분들은 이게 소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북한에 지금 돼지를 비롯해서 그런 축산물들이 먹을 사료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대북 인도적 지원 테마로 분류가 돼서 이 고려 산업이 사료를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한다 해가지고요. 남북관계가 좋고 훈풍이 불 때마다 이게 대북 관련주로 분류돼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좀 깔끔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로는 홍정욱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었고,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고, 그리고 마지막 상승 모멘텀은 대북 관련주로 엮여서 인도적 지원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어요. 즉, 이 고려산업은 세 가지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홍정욱 정치 테마주, 두 번째는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세 번째는 대북 테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종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은 저는 여러분들께 이 가격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000원에서 2,900원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 잡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하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3,300원에서 3,4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500원에서 3,600원. 일단 1차 목표가는 매수 추천가인 3,000원에서 2,900원 대비해서 10%에서 12%로 저는 1차 목표가를 설정하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에서 20%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규 매수자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밴드 안에서 진입 유효합니다.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는 무조건 3,100원에서 3,000원까지 맞춰 놓으세요. 네, 그리고 반등 시에는 제가 드린 목표가에서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하시거나 또는 적정 수익권에서 매도해서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전문가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웅 전차남 추천주 정보체험 희망하신다 하면은 010-8673-4901로 영웅 전차남 또는 고려산업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려서 VIP 체험방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료 뽀개기 1탄 종목인 고려산업 영상 내용 좋다면은 시크릿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댓글도 적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크릿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차남이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